일본 최고 기업에 다니던 28살 여성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명문대 졸업, 안정된 직장, 부모님의 자랑거리였던 그녀가 왜 갑자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도쿄 한복판 오피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과 서울 인사동 갤러리에서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두 나라 직장 문화의 놀라운 차이가 한 여성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힐 만한 이 실화 같은 이야기, 과연 그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반전까지 놓치지 마세요. 이런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받아보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인생 전환점 경험도 들려주세요. 도쿄의 마루노우치 오피스 거리, 이른 아침부터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분주히 걸어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빠른 걸음으로 걷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바로 28살의 야마다 아야였습니다. 아야는 와세다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일본 최고 기업 중 하나인 미쓰비시 상사에 입사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녀가 그려왔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부장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정리하라고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아야가 밤새워 준비한 소중한 기획안이었는데 남성 동료가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을 때는 칭찬이 쏟아졌었어요. 하지만 같은 내용이라도 아야가 발표하면 언제나 부족하다는 평가만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어요. 아야가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면 그런 생각도 있다며 가볍게 넘어갔지만 남성 동료가 똑같은 의견을 말하면 역시 좋은 아이디어라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아야의 마음속에는 깊은 좌절감이 쌓여갔어요. 점심시간 아야는 동기 여직원들과 함께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기인 사토 유키가 한숨을 쉬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기 어렵다고 토로했어요. 아야 역시 그들이 2배로 노력해야 겨우 절반의 인정을 받는 것 같다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멋진 커리어 우먼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대신 여성은 조용히 따라오면 된다는 무언의 압력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 곳곳에서 느껴지는 성차별적인 분위기는 아야의 자존감을 서서히 깎아내리고 있었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아야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네온 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타는 이 전철, 매일 같은 좌석에서 바라보는 이 풍경이 그녀에게는 답답한 일상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스스로에게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지만 정작 자신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무의미한 일상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자신의 꿈과 열정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점점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성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중요한 정보를 공유했지만 여성 직원들은 항상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승진의 기회도 중요한 프로젝트 참여 기회도 대부분 남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아야는 현관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니 피곤에 지친 얼굴과 생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눈동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자신이 원했던 삶인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건지 깊은 의문이 들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여러 번 꺼내보았다가 다시 넣어둔 사직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백지 위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바라보며 아야는 또다시 그것을 서랍 가장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만둘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너무나 많았고 무엇보다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야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어젯밤 사직서를 바라보며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컸어요. 도쿄의 높은 생활비는 그녀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집세와 생활비, 그리고 부모님께 보내드리는 용돈까지 생각하면 당장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은 무모한 선택이었어요.
저축한 돈이 있긴 했지만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더욱 무거운 것은 가족들의 기대였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아야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에 부모님은 물론 친척들까지 모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은 아야를 성공한 모범 사례로 소개하며 다른 자녀들에게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회사 생활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힘들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어서 아야는 항상 괜찮다고 재미있게 일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하실지 뻔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료들 사이에서 퇴사는 곧 무책임함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여성 직원이 그만두면 역시 여자는 끈기가 없다는 편견만 더욱 강화시킬 뿐이었어요. 그런 시선들을 감당하기에는 아야의 마음이 너무 약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아야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다른 직장인들을 바라보았어요. 모두들 지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궁금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현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과장이 새로운 프로젝트 팀원을 발표하는데 예상대로 핵심 멤버는 모두 남성들이었어요. 아야를 포함한 여성 직원들은 보조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동기인 유키와 함께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았어요. 유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다는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위로를 주고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어요. 결국 참고 견디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후 회의 시간, 아야는 자신이 준비한 아이디어를 발표할 기회를 얻었어요.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준비한 소중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어색한 침묵에 빠졌어요. 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였어요. 하지만 10분 후 남성 동료가 거의 비슷한 내용을 제안하자 모두들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그 순간 아야는 다시 한번 좌절감에 빠져들었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아야는 또다시 사직서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국 그것을 서랍 속에 넣어두었어요. 그만둘 용기보다는 그만둘 수 없는 이유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런 일상이 그녀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고 있었어요. 몇 주가 더 지나면서 아야의 마음속 답답함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루틴의 반복, 끝없는 스트레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동료가 한국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던 아야에게 갑작스러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연차 휴가가 상당히 쌓여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휴가 사용을 권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쓰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자신에게 잠시나마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용기를 내어 부장에게 일주일간의 휴가를 신청했어요. 예상대로 부장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꼼꼼히 마치고 아야는 생애 첫 번째 혼자만의 해외여행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어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일본과는 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아야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 아무런 기대나 압박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택시 기사님께 명동으로 가달라고 말했을 때 기사님이 웃으며 친절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서울의 첫인상은 활기찬 에너지였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며 아야는 오랜만에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사람들의 표정도 도쿄보다 훨씬 생동감 넘쳤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파는 상인들의 열정적인 목소리, 젊은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북적이는 카페들이 그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직장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도 카페에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일본의 경직된 회식 문화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성들도 자신감 있게 의견을 말하고 남성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야는 홍대 근처의 작은 갤러리 카페를 발견했어요. 독특한 인테리어와 함께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며 전시된 그림들을 감상하고 있는데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근처 테이블에 앉은 대학생들이 미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일본 현대 미술에 대해 언급하며 깊이 있는 견해를 말하는 것을 듣고 아야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젊은이들의 국제적인 감각과 열린 사고방식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한 아야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현대적인 건축물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 그리고 밤늦게까지 활발하게 문화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역동적인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사흘째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아야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했고 성별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자신이 경험했던 일본의 경직된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그녀에게 조용히 있으라거나 뒤에서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아야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도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 넷째 날, 아야는 인사동의 전통 갤러리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아침부터 내리던 가랑비가 그쳐서 공기가 한결 상쾌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전통차 가게와 공예품 상점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한 작은 갤러리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아야는 입구에 걸린 포스터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한일 현대미술 교류전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망설임 없이 갤러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전시장은 생각보다 아담했지만 한국과 일본 작가들의 작품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각 작품마다 한국어와 일본어로 설명이 병기되어 있어서 이해하기도 쉬웠어요. 한 작품 앞에서 오랫동안 감상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 남성이 작품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어요. 유창한 영어 실력에 약간의 한국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민호라고 소개하며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있다고 했어요. 일본어도 할 줄 안다며 서툰 발음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야는 처음엔 조금 경계했지만 민호의 진솔하고 예의 바른 태도에 마음이 풀렸어요. 그는 일본 현대 미술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아야가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일본의 예술이 자신의 생각을 넓혀준다고 말할 때 아야는 그의 눈에서 진정한 존경심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만난 일본 남성들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그는 아야를 단순히 여성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대화 상대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갤러리를 함께 둘러보며 각 작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민호는 아야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었고 때로는 그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관점을 제시해주기도 했어요. 이런 평등한 대화가 아야에게는 매우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갤러리 관람을 마친 후 민호가 근처 전통 찻집을 추천했어요. 아야는 잠시 망설였지만 호의에 감사하다며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찻집은 한옥을 개조한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가 일품이었어요.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미술 공부를 하게 된 계기부터 현재의 작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그의 꿈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야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물론 직장에서의 힘든 상황은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의 생활과 이번 한국 여행의 소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민호는 아야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문화의 차이가 개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일본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낸 경험이 있어서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몸소 체험했다고 덧붙였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찻집을 나와 인사동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호는 아야에게 내일 시간이 있다면 서울의 다른 명소들을 안내해주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아야는 잠시 고민했지만 오늘 하루 경험한 편안함과 즐거움을 생각하며 고마워한다고 답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아야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았어요. 오랜만에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민호와의 대화에서는 성별의 벽이나 위계 질서 같은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미술을 좋아하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아야는 계속 민호와의 만남을 떠올렸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와 진정성 있는 대화 방식, 그리고 자신을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준 태도가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런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하나의 깨달음이었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이 끝나고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순간 아야는 마치 꿈에서 깨어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활기찬 서울의 거리와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었지만 다시 일본 땅을 밟는 순간 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어요.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아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도쿄의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예전만큼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녀의 시각을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을 위해 정장을 입으며 아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일주일 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자유로움과 생동감이 다시 경직된 표정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동료들이 여행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아야는 적당히 좋았다고 대답했지만 정작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들은 쉽게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민호와의 만남이나 그곳에서 느꼈던 평등한 분위기 같은 것들은 이곳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았습니다. 업무에 복귀한 첫날부터 아야는 다시 익숙한 패턴에 빠져들었어요.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고 남성 동료들만이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에서의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동등하게 존중받았는데 말이에요. 점심시간 동기인 유키와 함께 앉아 있으면서도 아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유키가 여전히 같은 고민들을 토로하고 있었지만 이제 아야에게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지만 동시에 현실과의 괴리감도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아야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며 여행의 추억을 되새겼어요. 민호와 함께 갤러리를 둘러보던 모습, 인사동 찻집에서 나눈 대화, 그리고 그가 보여준 따뜻한 배려가 모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 민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서 쓴 짧은 안부 인사였는데 아야가 무사히 일본에 도착했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연락에 아야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야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즐거웠던 시간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서울의 활기찬 모습이 그리워진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민호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며 자신도 아야와의 만남이 매우 뜻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서울의 일상적인 풍경 사진을 보내주었고 아야는 도쿄의 모습을 공유했습니다. 작은 일상의 이야기들이었지만 이런 소통 자체가 아야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아야는 점점 더 뚜렷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여행의 추억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준 전환점이었다는 것을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문화가 그녀에게 다른 삶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아야는 더욱 답답함을 느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참고 넘겼을 상황들이 이제는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평등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알게 된 후로는 현재의 상황이 더욱 불합리하게 느껴졌어요. 민호와의 메시지 교환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아야의 하루 일과에 관심을 보였고
때로는 격려의 말을 건네주기도 했어요. 이런 작은 관심과 배려가 아야에게는 하루를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아야는 자신 안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현실에 안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민호와의 만남이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어준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아야와 민호의 메시지 교환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일상과 고민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야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민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기획안이 또다시 묵살당했다는 이야기였어요. 민호는 즉시 답장을 보내며 그녀의 상황에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민호가 보내온 메시지를 읽으며 아야는 놀랐어요. 그는 단순히 위로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야의 능력과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재능을 제대로 평가받을 곳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이런 대화가 계속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민호는 아야에게 자신의 작품 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준비 중인 전시회 이야기나 새로운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아야도 점차 마음을 열어갔어요. 어린 시절 꿈꿔왔던 커리어 우먼의 모습과 현재 자신의 처지 사이의 괴리감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며 공감해 주었어요. 주말이 되면 두 사람은 화상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과 도쿄의 시간대가 같아서 대화하기 편했어요. 민호는 자신의 작업실을 보여주며 최근 작품을 소개했고 아야는 도쿄의 야경을 배경으로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민호와 대화할 때면 아야는 자신도 모르게 밝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성별이나 나이, 직급 같은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두 사람일 뿐이었어요. 한국의 문화나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호는 한국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성평등 문화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야가 직장에서 특히 힘든 하루를 보낸 후 민호에게 연락했어요. 이번에는 승진 기회에서도 밀려난 상황이었습니다. 민호는 평소보다 더 진지한 목소리로 아야를 위로했어요. 그는 아야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환경에 의해 가려질 수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지금의 상황이 그녀의 전부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아야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야는 민호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정적인 의존이 아니라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건강한 관계였어요. 민호 역시 아야의 진솔한 모습에 감동받으며 더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달이 지날 무렵 민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자신이 참여하는 국제미술교류전에 아야를 초대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일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열리는 행사였고 아야 같은 사람의 참여가 의미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아야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다시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닐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호와의 만남 그리고 그곳에서의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아야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민호와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민호의 초대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야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또 휴가를 내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이번 만남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야가 지난 2달 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자신 있었어요. 시장 분석부터 실행 방안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발표실에 들어선 아야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점점 무표정해지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장이 먼저 입을 열며 아이디어는 참신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어요. 다른 임원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야는 자신이 준비한 근거 자료들을 제시하며 반박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기울어진 상태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아야는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에 흩어진 자료들을 바라보며 깊은 좌절감에 빠졌어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그때 동기인 유키가 들어왔어요. 그녀도 아야의 발표를 지켜봤는데 정말 훌륭한 내용이었다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있을 임원회의에서는 남성 동료의 프로젝트가 승인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아야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 비해 돌아온 것은 너무나 적었어요. 그날 밤 민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국제미술교류전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아야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적당히 둘러댔겠지만 이날만큼은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야는 오늘 있었던 일과 자신의 심정을 민호에게 상세히 전했어요. 더 이상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고민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민호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며 깊은 공감을 표했어요. 민호의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아야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것을 인정받을 곳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어요. 때로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자신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야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트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현실에 맞춰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 동안 아야는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안정적인 현재를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간다는 것은 분명 큰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 살아간다면 10년 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았어요.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서 아야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무가치하게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민호에게 연락했어요. 국제미술교류전에 참석하겠다고 답했고 더 나아가 한국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보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민호는 기쁘다며 모든 면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그날 저녁 아야는 오랫동안 서랍에 넣어두었던 사직서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다시 서랍에 넣지 않았어요. 대신 책상 위에 놓고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사직서를 제출한 지 2주 후 아야는 다시 한번 김포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써내려가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가족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불확실한 미래로 떠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야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민호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를 보는 순간 아야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는 아야의 짐을 받아들며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에 민호는 아야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것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당분간 머물 수 있는 작은 원룸과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그리고 취업 정보까지 세심하게 알아봐 두었습니다. 이런 배려에 아야는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첫 번째 주는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집중하면서 서울의 생활 리듬에 익숙해지려 노력했어요. 민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아야와 함께하며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 아야는 본격적으로 취업 활동을 시작했어요. 일본에서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놀랍게도 아야의 일본어 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높이 평가하는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일본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인재였어요. 몇 차례 면접을 거쳐 드디어 원하던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채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날, 아야는 긴장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료들이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을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회의 시간에 아야가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 모든 동료들이 진지하게 경청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었어요. 일본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평등하고 개방적인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을 찾은 것 같았어요. 퇴근 후 민호와 만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아야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아야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었고 때로는 조언을 해주기도 했어요. 두 사람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이 지난 어느 저녁, 아야는 한강공원에서 민호와 함께 산책하고 있었어요. 저물어가는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야와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요. 아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완전히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별이나 편견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않아도 되었어요.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원룸에서 아야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답게 살아갈 차례라고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만이 진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야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발전된 사회 문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평등한 직장 문화, 외국인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포용력, 그리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특히 젊은 세대가 만들어가고 있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K컬처의 진짜 힘은 바로 이런 따뜻한 포용력과 평등한 가치관에 있는 것 같아요. 아야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한 모든 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꿈을 품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야처럼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희망찬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꿈과 목표도 공유해 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